세상에 할 말 많은 신말 이쪽 래퍼들과 지식인이 만나는 콜라보 강연쇼 배워서 남줄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네네. 우리 래퍼분들과 좀 편하고 자유롭게 네. 어떤 이야기든지 나누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뭐 질문은 무엇이 됐든지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도 오늘의 주제 한번 여기 보실까요? 저희가 네. 준비한 네. 게 있는데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극복했다, 뭐 극복하지 않았다. 뉴스 같은 데서 뉴스에 많이 나와, 뉴스에 맞아. 뭐 누가 네. 이거 장애를 이제 극복을 해서 뭐 어디 합격했다. 뭐 그런 기사들. 뉴스에서 장애 극복은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이란 단어가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지금. 네. 예. 저는 약간 음악 칼럼에서 응. 스티비 원더가 아, 장애를 극복하고 그쵸. 음악가가 되었다가 했는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음악가인데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애를 극복하였다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스티비 원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변호사가 되고 또 뭐 책도 쓰고 그럼 저는 이게 장애를 극복한 건가요? 뭐 아닌 건가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네, 진짜. 사실 사람들이 저에게도 가끔씩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이후에 변한 게 거의 없거든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했고, 다만 어떤 직업이나 뭐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뿐이죠. 스티븐 호킹 같은 호킹 박사님. 블랙홀을 발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 정도 발견하면 제가 볼 때 뭘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평범하고 보통의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굉장히 소외시킬 수도 있는 또 현실적으로 뭔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불리함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불리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너도 할 수 있다. 그걸 못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항상 좀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 자체는 사실은 항상 저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좀 장애를 다루는데 노련해질 수는 있겠죠. 예컨대 벽을 타고 벽을 양쪽을 타고 변기까지 가서 뭐 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네, 뭐 네. 어떤 턱이 나오면 네. 턱을 쉽게 넘어서 턱을 쉽게 넘어서 올라가는 방법이라던가 올라가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사실은 휠체어에 노련해지고 장애에 노련해지는 뭐 하나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장애인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 다양한데 뭔가 우리 미디어가 보여주는 장애인의 유형은 굉장히 정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장애인들을 좀 캐릭터화해서 좀 표현하는 방식이죠.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재로 많이. 그죠. 이게 사실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고 너무 그냥 저희도 그냥 이게 무슨 벌칙인 양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시청자들 거의 대다수가 네. 불편함을 못 느꼈을 못- 거라고 그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 별로 못 느꼈었고. 네. 저게 장애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생각을 맞아. 하고 우리 있었어요. 세령 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게 이 당시에 이런 개그를 했던 분들이 무슨 악의를 갖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악의가 없죠. 전혀 아니고 예. 사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저런 어떤 방식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뭔가 저렇게 안 하면 뭐가 재밌냐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저렇게 안 하지만 요즘 재밌는 개그 프로 많잖아요. 사실은.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웃길 수 있고 더 뭔가 성숙한 방식으로 재밌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 저희가 또 다른 또 반성하게 만든 다른 사례를 또 볼까요? 한번? 네네. 아이고. 네. 예.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병,
글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특히 랩 가사 쓸 때 많이 좀 고민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많이 써요. 저 병이라는 말은 랩 가사 쓸 때 정말 많이 쓰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저도 쓰긴 하는데 막 뭔가 비하의 의도가 있고 전혀 그런 건 의미를 아니었거든요. 담지 않잖아요. 네네. 전혀. 그쵸. 예, 예.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게 에이 미친년아 뭐 이런 것처럼. 놈인데요? 왜? 무시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네네네. 에이 이렇게 쓰는 네네네. 걸로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쵸. 단어들이에요. 엄청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분명히 무슨 저런 표현도 못 쓰고 어떻게 살아? 바보란 말도 못 쓰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고 저는 그 생각이 반드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도 못 쓰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바보라는 경우도 예. 방송에서 많이 쓰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나온 게 바보잖아요. 근데 바보 맞아요. 아니 바보는 너무 많이 쓰는 말이고 유치원생들도 쓰고. 네. 아니 가요 가사에도 너무 많이 있고 맞아요. 노래도 바보에게 너무 많고. 바보가. 박효신 바보, 빅뱅 바보. 그것도 약간 비하의 말인가요? 어떤 말이 비하냐 아니냐가 아주 분명한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말 같은 경우는 이건 장애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저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진짜 직접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장애인 날 되면 제 친구들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오늘 니네 날이다 막 자기들끼리 놀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런 말은 제가 볼 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제가 그냥 저거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언어라는 건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세대마다 너무 다양하죠. 특히 바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당신은 뭔가 좀 선량하고 뭔가 약간 순수하고 네. 세상에 때묻지 않아서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바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가사를 쓸 때 내 생각에 이 표현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쓰세요. 나는 이거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 비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 썼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쓰세요. 근데 설명하지 못해서 나는 그럼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욕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가사에 썼던 적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저도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못 쓰게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거나 그걸 들을 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신경 쓰이는구나. 네, 계속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그거 장애인 비하야. 누군가는 상처받는 말이야라고 계속 말하면 계속 진짜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심어주면 되는 네. 거구나. 뭐 단순하게 우리가 요 말은 꼭 쓰고 써도 되고 요 말은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쓸 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네네.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지하철역에 네. 설치되어 있는 저 이제 흔히 말하는 리프트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거의 1초에 한 5cm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엄청 느린 속도로. 진짜 느리네요. 저게 이제 만약에 타러 갔는데 위에 있다. 다시 내려가지고 또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 속도로 내려오셔도 그쵸?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겠죠. 근데 저는 저런 소리 나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제가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소리를 왜 한지는 알겠어요.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는 건데 너무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 굳이? 너무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 너무 별로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거의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의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해화역에 데이트를 간 거예요. 해화역에 딱 갔는데 저 리프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제 이제 여자친구가 옆에 같이 가줄게 이러면서 천천히 따라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지하철이 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 올라오잖아요. 막 몰려 올라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 음악 소리 막 나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창피했나 봐. 그래갖고 막 처음에 같이 천천히 올라가시더니 사람들이 막 오니까 나 그냥 저기 뭐 가서 먼저 보고 있을게 이러면서 막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진짜 창피하고 예, 일단 그리고 너무 안 섹시하죠. 저걸 타고 연애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기계가 또 실제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마- 너무나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때도 옛날이기도 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려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를 아마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이 안 돼서 이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추락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렇게 느려? 지하철에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운행 중에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고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하철의 모든 역사의 순간기를 설치하라. 휠체어 바퀴를 들어.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들 불모르는 거지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입잖아. 그럼 내가 틀만 했어요. 아유, 완전 불법이지 뭐야 이게. 인력에서 70대 장애인이 제발, 휠체어 제발.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당신들 진짜 책임질 거야. 시끄러. 내려. 너무 슬프네. 어렵다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는 나 충격받았어.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유. 네네. 지금 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저분들도 사실 저 길을 지나던 그냥 시민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내가 늦으면 상사에게 욕먹고 임금이 깎일 수도 있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지하철 타려다가 죽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상식 밖의 행동이고 솔직히
저는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못돼 처먹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지하철 문을 이렇게 막고 닫지 않게 막고 있었던 그 분께서 화를 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던 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뭔가 지금 보면 약간 시위 농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그게 효과가 있나요? 지하철역 점거한 거, 선로 막 누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의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저때 저분들이 저걸 안 했으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걸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네. 아까 본 리프트가 있었잖아요. 아, 그 근데 그 리프트 리프트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역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리프트도 일부 역에 있었고 대부분의 역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스는 아예 탈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밖에 없는데 택시도 잘 안 태워줘요. 네. 사실은 제가 대학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네. 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여기도 온 거잖아요. 네. 저 활동이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 시위 내용 중에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혹시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동할 권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많이 이런 이동들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말하는데 아까 보셨던 영상이 그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저분들이 저 활동을 하기 전까지 저 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게 2003년도고 이동권이란 말이 법학에서 사용하고 법률가들이 사용한 게 2005년도에 법률에 들어갔어요, 저 말이. 그쵸, 뭐, 그래도 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사실은. 많이 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특히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악플들이 많잖아요. 제가 좀, 이런 장애인 뭔가 문제와 관련된 악플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 수집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그 몇 가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악플이 한번 어떤 것도 보실까요? 있습니까? 예. 공감이 근데 왜 이렇게 많죠? 공감을 그쵸, 저렇게 누른 진짜요? 거예요? 와, 진짜. 진짜요? 사실 놀라운 건 공감이에요, 그쵸? 와. 저런 댓글을 쓰는 사람은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공감이 진짜. 저렇게 많다는 건데 놀라운 거죠. 물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거는 우리 사회가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거를 뭔가 장애인 개인에게 거기에 탑승한 장애인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그 네. 권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오줌권이에요. 오줌권. 아, 네. 오줌권? 오줌는 권리인데 이거 한번 이것도 관련된 우리 그 악플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거? 네. 근데 사실 그 뭐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실 만들죠. 왜냐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할 그쵸. 반경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꽤 넓은 공간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도 당연히 일반적인 화장실보다는 쓰는 사람 수가 적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오줌권이란 말을 썼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권리인가 생각해보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제가 만약에 외출을 하는데 식당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오줌을 많이 두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미리 내가 12시간치를 미리 두고 나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외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외출하지만 없으면 아예 거기 못 가는 게 되는 거죠.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생긴다는 거는 한 사람이 그 장소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어떤 사람의 삶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설령 뭐 비어있는 때가 많다 하더라도 양적으로는 사용 빈도가 적다 하더라도 그게 주는 질적인 의미는 사실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 뭐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것도 있고 사실 좀 복잡한 표정이 이렇게 래퍼들을 보니까 나와요. 오늘 다 참
말이 없네요. 그러게요. 저희 사이에 약간 세대 차이도 있고 뭐 아주 경미한 차이긴 하지만 있고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고. 좀 이걸 만회해 줄 수 있는 제가 예. 여러분 또래에 이걸 잘 이야기해 주신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분 예. 누구신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 나는 지금 굴러라 구루님이라는 1인 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구루님이라고 해. 뇌병변이라고 부르는 뇌성마비라고 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10말 2초라고 하셨는데 지금 19살. 올해 19살 고3이 되는 나이야. 반가워. 안녕. 여러분 나를 맞춰봐 퀴즈 알지? 나를 맞춰봐 좋아해. 내가 내는 퀴즈를 맞히면 나랑도 조금 더 친해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해왔어. 의욕이 앞서는구만. 자,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취미가 되게 많은데 아까 봤다시피 게임도 엄청 사모으고 여러 가지 모으는 거를 좋아해. 자주 갈아타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모으고 있는 건 뭘까? 정답! 화장품? 아, 비슷해. 정답! 립스틱. 응. 마스카라. 응. 뷰러. 지금도 볼터치. 볼터치. 정답. 속눈썹. 정답! 아, 완전 가까이 왔어. 아니 프리. 렌즈? 정답. 틀리지? 다 나왔어. 맞아. 아, 렌즈 꼈어? 아, 새로 샀거든. 여기 나온다고. 근데 티가 안 나가지고 좀 슬퍼. 클로 좀 잡아줘. 미안해, 우리도 진짜 티가 너무 안 나나면 우리도 몰랐어. 카라 렌즈를 왜 좋아해? 사실 꾸미는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TV나 그런 데서 맨날 불쌍한 모습? 슬픈 영상? 이런 거 보여주니까 야, 나도 뭐야 힙할 수 있거든? 이러면서 일부러 약간 반항심 때문에 좀 더 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는 옷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뭔가 딱 맞는 어떤 이런 패션이나 이런 거 선택할 여지가 되게 좁은 거야. 사실 해외에 보면 그런 패션몰도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사람들이 상상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다음 문제 내줘 그러면은.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 이건 듣기 싫어하는 질문? 질문. 듣기 싫어하는 질문? 저는 공부 잘해? 라는 질문을 가장 듣기 싫었거든요.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험생이잖아. 네. 맞아, 나도 쓰는 거지. 공부 잘해? 그거 싫지. 근데 그건 아니야. 네. 너는 언제부터 아팠어? 이런. 오, 나 그거 2등. 정답. 정답. 이거 고칠 수 있는 병이래? 이런 거? 비슷한데 정답으로 할까? 정답. 맞아. 이거 진짜 많이 들어. 넌 언제나였는데 사실 장애는 낫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실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어른이 되면 걸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비장애인데 더 모를 거야. 그래서 근데 뭔가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뭔가 지금 너무 힘들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었던 말들 또 있어? 자기랑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툭툭 질문을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어 하면서 혀차고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나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걸 막 물어봐? 처음 보는 사람이. 병원 소개해줘. 어디 자기가 아는 좋은 병원이 진짜로? 있는데 한의학 맞아. 소개해준다? 맞아. 막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확실하지. 이거 먹으면 된다고. 막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아이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닌 있지.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분 나쁜 거는 나한테 질문 안 하고 내 옆에 사람한테 질문하는 맞아. 나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지. 진짜 공감. 나 영화관 가서 내가 카드 결제하잖아. 내가 결제하는데 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뭐라고? 카드 내가 내는데 우리 뭐 어디 앉으실 거죠? A열 없는 사람 앞자리 취급하는 계산 근데- 내가 하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맞아. 하는 것 그럴 같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맞아. 그러면 저 진짜 오늘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 또 그러면 질문 또 해줘. 너무 재밌다 진짜. 내가 1인 방송을 하고서 또 막 듣는 말들이 많잖아. 근데 그중에 좀 어이없는 말이 있어. 그게 뭘까? 나 아까 뭔가 알 것 같아. 캐스퍼. 장애인 안 같다. 완전 비슷해. 거의 완전 세모. 세모. 거의 정답. 자, 그 앞에 말은 완전 똑같아. 장애인 치고. 장애인 치고. 치고야? 장애인 치고? 누가 장애인 나 치고. 장애인 치고 예쁘네? 맞아. 나 이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해? 이건 뭔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물론 칭찬이 완전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근데 이상한 말이고, 그리고 애초에 완전 뭐랄까 장애인은 안 예뻐, 아름답지 않아라는 생각을 편견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일 뿐더러 내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누군가를 봤을 때면 처음에 얼평을 할 권리는 없지. 그럼 당연하지. 어떤 누구도 그럴 근데 사람이 이거는 없지. 진짜 어디서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개그맨 치고 예뻐. 아, 맞아. 개그맨 치고 멀쩡하네. 맞아, 맞아. 진짜 공감. 이상해. 그렇네. 맞아. 그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맞아요. 아 이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아, 진짜 아프다. 내가 올해 고3이 된다고 했잖아. 웅이랑 같이. 맞아. 근데 요즘에 제일 고민인 게 있어. 수능 준비를 하면서. 그게 뭘까? 이거 딱 감이 왔다. 이건 100%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 1인 채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지. 맞다. 아, 영상 만들 시간이 없는 그것도 거야. 완전 공감되긴 하는데 아니야. 나 이거 완전 저렇다. 그 수능 당일날의 문제인데 딱 5글자가 고민이야. 5글자 단어가 리프트 있나? 아 비슷한 단어. 아, 어. 출퇴근 시간? 아니, 아니야. 정답! 엘리베이터. 아 정답. 드디어 맞췄다 웅이. 엘리베이터? 아, 시원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는 엘리베이터 있나 때문에 고민 안 했을 것 같거든. 근데 내 주변에도 고등학교가 한 5개 있는데 그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게 2곳밖에 없나? 그런 거야.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난 수능장에 가서도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못 올라가가지고 못 볼 수도 있잖아? 와 진짜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걱정이 더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그렇네. 아직도 저런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미리 구로님이 미리 신청하고 미리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나는 괜찮은 곳으로 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해주시면 나한테 전화해. 고소해 줄 거야? 멋있어. 내가 돈 받지 않을게. 아, 진짜? 약속했어.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사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장애라고 하는 경험을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막 선입견에 쌓여있는 그걸 막 뚫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전 비슷하다고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캐스퍼가 제가 알기로는 막 스페인어도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은 스페인 그 어권의 어마어마한 문화예술적 혹은 뭐 사회적 그 자원과 세계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난 세계가 열리죠, 사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정말 매력적이고 반짝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장애인, 장애라고 하는 어떤 경험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수자들의 어떤 경험과 정체성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좀 더 잘 소화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부모님과